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분석들의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럼 이 질문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질문 내용이냐면 제목이 합의 취소 후 재합의, 그러니까 취소를 했다가 또 다시 이제 재합의를 하는 내용들. 합의를 취소를 하셨다가 다시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금이 뭐 더 많아지는 거냐 아니면 줄어드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합의를 취소를 하시는 이유가 대부분은 합의를 했는데 몸이 더 아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을 너무 적게 받은 거죠, 합의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보험사람만 우겨가지고 합의 취소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더 높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없었던 진단이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오랜 치료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취소 후 다시 또 이제 합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케이스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아파트 입구 쪽을 걸어가는데 차랑 부딪혔어요. 치료를 받는 중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차피 내가 치료하면 나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나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똑같다며 합의금을 170에서 향후 치료비 포함 190을 주겠다고 하길래 더 치료받겠다고 했는데, 며칠 뒤 보험사에서 전화 와서 두 번 더 갔기 때문에 합의금이 190에서 이제 180으로 줄어든 거죠. 두 번 더 갔으니까. 이러길래 더 떨어질까 싶어 부랴부랴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너무 아파서 합의 취소하고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번 달에 전화가 너무 많아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10번 정도 갔기 때문에 하루에 5만원 제하고 이제는 135만원만 줄 수 있다. 합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치료비를 제가 내는 게 맞는 건가요? 보험사가 135만원이라면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제가 합의 취소를 했는데도 형치비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전 그때 합의금 170이랑 통원 치료비랑 해서 180은 받아야 되겠는데 가능할까요? 이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향후 치료비는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건 약관에서 향후 치료비 이렇게 어떤 기준을 해서 줘라, 이런 약관에는 향후 치료비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약간 한번 뒤져보세요. 여기서 이 담당자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 합의금은 오늘까지 계산하면 50만원인데 내가 향후 치료비 100 얼마 더 해가지고선 처음에 170, 180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에도 없는 향후 치료비, 이 돈은 사실 병원에도 주나 피해자한테 주나 뭐 도친 개찐이잖아요. 이거를 병원한테 주는 것보다는 피해자한테 주게 되면은 피해자의 합의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피해자랑 보험사랑 합의를 할 여지가, 확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금을 더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합의를 시도를 했는데, 피해자가 치료를 더 받아서 두 번을 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5만원씩 빼가지고 나중에 합의금이 10만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씨, 내가 치료를 받으니까 합의금이 줄어드네? 그럼 나 합의할래 해서 1차 합의를 했던 거죠. 합의를 했다가 몸이 아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취소를 하고 더 치료를 받았더니 그동안 치료받은 거 다 빼고 135만원 주겠다. 어차피 그 돈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너가 치료받아서 병원으로 다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너의 합의금은 이제 줄어드는 거야. 왜냐면 향후 치료비에서 다 뺐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험사의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보다 합의금이 난 치료를 더 받았는데 줄어드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기존에 내가 이미 180이라는 금액을 받았었기 때문에 보상심리, 기대심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높은 합의금을 받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더 치료를 받았고 뭔가 산정되는 게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치료비라는 거는 법적으로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더 줄 테니까 합의하시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도 뭐 어떤 법적으로나 약관적으로나 뭐 금감원 민원 사안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때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합의를 했다가 왜 또 그걸 취소를 해가지고 내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이제 와서 돈을 더 달라고 하니 나도 못하겠다, 약간 이제 이런 지금 심리전에 들어간 상태인 거죠. 지금 이거는 원래 주기로 했던 것보다 금액을 줄인다는 거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게 뭐냐면 피해자들은 항상 더 높은 금액을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100만원을 제시를 했는데 피해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합의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가 150만원을 담당자한테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120만원 제시를 하긴 했지만 100만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합의 안 되거든요. 왜냐면 피해자도 120만원까지 얘기를 들었었다가 다시 100만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다시
120 줄 때까지 난 합의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툼이 된단 말이죠. 당신이 뭘 하든 말든 난 관심 없으니까 치료 받으려면 받고 나는 이 금액 이상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합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피해자분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민원? 이거 민원 넣으면 합의금 더 줄어들걸요? 그럼 뭐 소송? 소송하면은 뭐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요? 근데 소송비가 더 들어가고 소송 기간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냥 합의 못하고 계속 이제 치료만 받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서로 연락 안 하고 계속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가겠죠. 사실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피해자가 병원에 한번 갈 때마다 8,000원이라는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더해지게 되죠. 이거 100번만 가도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향후치료비라는 거는 피해자랑 보험사가 서로 이야기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합의 취소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가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금 풀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약간에도 없는 거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금액을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서로 간에 적절한 그런 수준의 대화들이 오고 가야겠죠. 어차피 지금 줄 마음이 없거든요. 이 담당자는 삐졌거든 말 그대로. 그럼 삐진 걸 어르고 달르고 풀어서 사건을 해결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거기다 대고 기름 부어봤자 이제 사건은 이제 극한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향후 치료비라는 거는 그래요. 다른 사건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치료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뭐 이런 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방법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피해자랑 보험사 담당자랑 둘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느 정도 되고 내가 그때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하긴 했지만 당신 기분 나쁜 거 알겠지만 그래도 또 그 전에 내가 180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더 적은 금액에 나도 합의를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이거 가지고 싸워봤자 합의금은 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이거 어디 보험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공제조합이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공제조합인지, 공제조합이면 CR도 안 먹히고 아니 일반 보험사라고 한다면 그 좀 강성 보험사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미결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험사랑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세게 나갈지 아니면 이거를 좀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분들도 조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향후치료비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향후치료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